미스테리한 집의 비밀. 세 번째 이야기. 소문. 한편 이 마을 주민들의 소문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은 오래전 이 집은 아주 평범한 가정집이었다. 그러나 그 집 가장인 남자가 귀신에 씌여 일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남자는 평소 낚시를 좋아했고 귀신에 씌인 날도 낚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곳에선 이름 모를 여자 시체가 발견되었는데 그 여자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고 아마도 죽은 지 오래된 시신인 듯 몸 전체의 부패가 심한 상태였다. 하필이면 그날 그곳에서 낚시를 하던 그 남자는 뭐에 홀린 듯 자신의 일가족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그 평범했던 가족은 한순간 파멸의 길을 걸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그 남자에게 씌인 귀신을 떼어내기 위해 무당을 찾아 구판도 벌리고 지성도 올려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 남자의 씌인 귀신은 너무 힘이 강한 나머지 무당마저도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그 남자의 씌인 귀신을 없애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두 실패하였다. 그나마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귀신에 씌인 그 남자를 부적을 써서 그 집에 간신히 막아놓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집에서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다. 그러나 그 집에서 이상한 현상들을 마을 사람들은 목격했다. 그리고 마을에선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들이 이어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 집과 관련이 있을 거라 여기며 집 밖을 나가는 걸 무서워했다. 그렇다고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도 없는지라 방법은 어떻게든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연히 그 마을을 지나던 스님이 마을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 집으로 향했고 심상치 않다고 느낀 스님은 사찰로 돌아가 방법을 찾은 끝에 그 이상한 기운들을 그 집안에 봉인했다. 그리고 스님은 마을에서 높으신 어른에게 그 집안의 악기를 봉인했으니 앞으로 사람들을 해하는 일은 없을 거라 전하고 길을 떠났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마을 어른은 그 집에서 더 이상은 마을에 해가 없을 거라 믿으며 그 이야기를 묻은 채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이 비극적인 사건은 마을의 과거에 묻혀 비밀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소문으로만 기억하게 되었고 그 집은 여전히 마을 주변에 덩그러니 서 있게 되었다. 한편 테오와 친구들은 귀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집안을 더욱 탐색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테오에게 또 다시 이상한 형체와 발소리가 들렸다. 도대체 이게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이번에도 친구들은 듣지 못한 모양이다. 테오가 이번에는 혼자 소리가 났던 곳으로 향했다. 그 소리는 지하실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테오는 지하실로 내려가 보았다. 미스테리한 집의 비밀. 네 번째 이야기. 이상한 책. 테오는 지하실 이곳저곳을 후레쉬를 비추며 둘러보았지만 이상한 건 없는 듯 했다. 그런데 책장 같은 곳에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냥 평범한 책들인 것 같아 보였다. 테오는 조심스레 책들을 살펴보는데 책 한 권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진 책을 보았다. 호기심이 생긴 테오는 책을 살짝 집어들어 살펴보았고 순간 그 책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예상치 못한 느낌의 책을 다시 살펴보았는데 뭔가 모를 신비함이 느껴졌다. 테오는 무심코 책을 펼치는 순간 책 안에서 무언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순간 장비들이 민감한 소리를 내었다. 무언가를 감지한 모양이었다. 순간 깜짝 놀랐지만 태호는 다시 책에 시선을 돌렸다. 아무래도 책을 여는 순간 장비들이 움직인 듯 했다. 책을 펼쳐보니 책 안에는 어떤 문양이 있었으며 태호는 직감했다. 이건 분명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태호는 느꼈다.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태호는 다시 펴진 책을 응시하는데 갑자기 괴이한 모양으로 문양이 바뀌며 태호는 순간 깜짝 놀랐다. 그러나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다. 그 이상하게 변하는 모습의 존재는 강력한 힘이 느껴졌고 함부로 다루면 안 될 듯 했으며 무서운 직감이 들기도 했다. 태호는 친구들에게 이상한 책을 발견했다고 알리고 함께 이 심상치 않은 책을 살펴보았다. 분명 이 책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으며 뭔가 모를 영적인 느낌도 풍기고 있었다. 아마도 이 책에는 뭔가 모를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 했으며 숨겨진 단서가 어딘가 있을 것 같았다. 태호와 친구들은 궁금증이 커져만 갔다. 태호와 친구들은 숨겨진 단서가 분명 집안 어디에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집을 다시 수색해보기 시작했다. 태호와 박서진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이유진은 책을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유진이 소리쳤다. 어? 이게 뭐지? 숨겨진 단서를 발견한 것이다. 숨겨진 단서는 의외로 그 책의 마지막 장 끝에 밀봉이 된 서찰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서찰에는 귀신 구슬과 성스러운 물건에 관한 내용이 써져 있었다. 태호와 친구들은 진지하게 읽어보기 시작했다. 귀신 구슬. 귀신을 견제하고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물건이며 이는 보통 만신, 무당이나 영험한 스님이 만들거나 축성된 것으로 귀신의 영향을 막고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 종교적이거나 영적인 의미를 가지며 귀신의 힘을 견제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성스러운 물건. 불교에서는 수호신의 상징으로 마니파드 메움이라고 불리며 티베트어로 된 주문이나 문자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한다. 마니파드 메움은 불교에서 매우 강력한 영적인 힘을 나타내는 주문이며 이 주문은 보통 꽃의 진주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는 인도의 여신 힌두신 야마 아발로키테슈바라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한다. 마니파드 메움은 수와 보호, 지혜와 행복,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을 상징하는 매우 강력한 주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주문은 귀신이나 악령을 물리치고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데 사용되며 또한 영적인 힘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데에도 사용된다. 라고 쓰여 있었다. 이제 태호와 친구들은 귀신 구슬과 성스러운 물건을 찾아서 또 다른 여정을 떠나야 한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태호와 친구들은 그 책을 다시 있던 곳에 두고 이 집을 나서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순탄치가 않을 것 같음을 서로는 느끼고 있었다.